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30대 여성이에요. 육아를 하다가 지칠 때쯤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많이 위로도 받고 웃고 울기도 하는 평범한 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런 저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고 매우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그를 보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남자친구는 여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이끌렸죠. 그렇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시어머니를 뵙는 날, 시어머니는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치가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능력 있는 우리 아들,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바랬는데 하필이면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 내가 그래도 뭐 요즘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결혼하고 일은 계속 할 거니? 아, 네, 어머니.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경력도 단절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커리어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결혼하자마자 취직하는 애들 나 이해 못한다. 우리 지훈이가 뼈 빠지게 몸갈아가면서 며느리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알겠니? 이건 약속해야 돼. 너도 무조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걸. 그리고 난 너희 집 해줄 형편 못 된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는 거의 드물긴 하죠. 그리고 집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아놓은 것으로 전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유,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훈이 애는 벌써 장가를 간다고 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참나 속상해 소원. 시어머니는 취집은 절대 안 된다며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머님은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어요. 아니 정정하자면 저에게 쓰는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워낙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거겠지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달랬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도시 빌라를 구매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시어머니와 시누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매일 드나들었고 심지어 살림살이까지 간섭하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였어요. 우리도 집 정리하고 너희 곁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이랑 나 단둘이 외로워서 그래. 지훈이가 옆에 있어야 나도 마음 좀 놓이고. 어떠니? 거기 신도시라 병원이며 맡으며 살기 좋다며. 그 근처로 우리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 어머님 혹시 여윳돈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집 처분하고 신도시로 오실 계획이시라면 자금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좀 멀지 않겠어요? 친구분들도 다 아직 지금 살고 계신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훈 씨랑 상의해서요. 멀긴 뭐가 멀어. 그리고 너 나한테 돈돈 운운하는 거니? 우리 아들 있는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해야 돼? 참나. 너 혹시 우리 지훈이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는 너고 핏줄은 핏줄이야. 엄한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알겠어? 그러게. 언니 웃긴다. 돈을 해줘도 오빠가 해주는 거지.
그걸 왜 언니가 상관내요? 벌써부터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거야, 뭐야? 결혼했다고 오빠 돈이 언니 돈이라는 착각 절대 하지 마요. 알겠어요? 우리 셋은 핏줄이고 언니는 이방인일 뿐이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있는데 돈 걱정을 왜 하냐며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설득하여 저희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죠. 그리고 거의 한 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옆동에 살다 보니 어머님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 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아침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려달라는 시댁 식구들은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난감해했지만 그저 저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더군요. 언니, 나왔어요. 아우, 비밀번호 좀 쉬운 걸로 바꾸라니까. 우리 아침 먹으러 왔어요. 엄마랑 나랑 솜씨가 없잖아요. 예, 뭐하니? 국이랑 밥 좀 내와라. 우리 지훈이 먹을 때 수저 2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른 차려라. 너 설거지도 하고 출근하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가족끼리 아침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아, 엄마.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난감하게 정말. 어머, 오빠 웃긴다? 가까이 살면서 교류하고 지내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혹시 언니가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눈치라뇨, 아가씨. 사실 이렇게 아침마다 불쑥불쑥 오시는 거 불편해요. 한두 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매번 그러시니 저도 아침에 바쁜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신경 써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이해 좀 해주세요. 아가씨도 여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불편한 내색을 하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금세 안색이 돌변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결국엔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끝이 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남편은 가정 문제에서는 우유부단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동생이랑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죠. 한편으론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아가씨와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마음 좀 곱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시누이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살아왔는 줄 아니? 너 우리 지훈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깟 시어머니랑 신우 밥 차려주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 요즘 사람들 시부모 봉양하는 사람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엄마, 진정해.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얼굴 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다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하고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좀 배려해달라는 차원이었어요. 아,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얼른 밥 차려드릴 테니 드시고 천천히 있다가 가세요, 그럼. 본인이 누구 덕분에 평생 호강하고 살 건데 그래? 참나 어이없어. 남자 잘 만났으면 시댁에 잘해야지. 안 그래, 엄마? 우리가 아빠 여이고 얼마나 오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뭔데 이 집에 들어와서 해방이야, 해방이? 아우, 너무 싫어. 확 저 신우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차려드리고 회사에 출근한 뒤 남편은 저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을 사주고 저를 달래주었죠.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늘 풀어줘서 고맙긴 했어요.
본인도 본인 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해 안 되기는 매한가지였는지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너무 미안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풀어.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는 할게. 아침마다 오시지 말라고. 너무하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만 의존하고 사셔서 그래. 뭐 안쓰럽기도 한데 나도 가끔 숨이 막히긴 해. 미안하다 정말.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지금이야 얼마 안 됐다지만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아침마다 매번. 아가씨도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일도 안 하고 맨날 오빠한테 당당하게 용돈 타쓰고. 그것도 문제야. 성인이면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 정말 문제 많아, 이 집 식구.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동생도 이래야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그저 오냐오냐만 하셔서 그래.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기분 풀어 자기야. 그렇게 남편은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있었죠. 금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던 터라 항상 기금속에 예민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를 하고 외출을 했어요. 반나절이 지나자 목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처음 어머님이 예물을 해주실 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터라 설마 했어요. 이것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너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었어? 목걸이 이거 진짜 아니야? 야, 너 심각하다. 얼른 병원 가봐. 아유, 이런 걸 왜 했어? 어? 어쩐지 계속 가렵더라. 아우, 미치겠네. 이거 가짜일 리가 없는데. 일단 미안해. 나 병원 좀 가볼게. 아니, 그거 시댁에서 해준 거 아니었어? 아우, 심각하다, 진짜. 얼른 가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 전 그 길로 친구와 헤어져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선 귀금속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요. 금이 아닌 물건을 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네,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예물은 다 가짜였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예물도 많이 생략하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전 시누이 명품 가방에 시어머니 안마의자 그리고 시집 오면서 혼수며 예단 모두 어머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가짜 기금속을 해주신 거예요. 순간 어이도 없고 내가 어머님께 정말 이런 가치조차 안 되는구나 하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에게 이런 가짜 목걸이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집에서 대접이 이 모양이라 눈물이 철철 났고 굴욕적이었죠. 그리고 전 그 길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어머님 집을 방문하였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주신 예물들 혹시 가짜인가요? 저 오늘 피부과 다녀왔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가짜야? 참나, 너 웃긴다. 그럼 넌 내가 너한테 가짜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완전 억지 쓰고 있어, 정말.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예물 가짜냐고?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진짜 하다하다. 아니요, 오늘 피부과 갔다 왔는데 기금속 알레르기라고 해서요. 제가 그만이면 그때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피부 예민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그리고 설사 가짜라고 해도 네가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따지러 온 거니? 너 아주 시임을 우습게 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선물도 못 받아서 징징인데 이게 아주 복에 겨웠지?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제 목 상태가 이러니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마음이라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니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까지 찰난 척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떻다는 거야? 지목에 어울리는 게 저런 거니 내가 저런 거 해준 거지. 안 그러니? 사람은 어울리는 게 각자 있는 법이야. 너한테 어울리니까 그거 해준 거다. 그런데 뭐? 이게 호강에 겨웠지 아주. 그러니까 본인 값어치를 생각해야지 무슨. 진짜 금을 받겠다고. 엄마 신경 쓰지 마. 혈압 오르겠다. 아, 기막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이건 뭐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제목을 보고도 금이 아닐 리가 없다고 화내는 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절 더 미워하셨고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절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저 억울할 따름이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해해도 참 이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모녀에게 미움만 살까? 혹시 아들 뺏긴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도대체 잘난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 하고요. 아, 진짜 엄마도 어떻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내가 미안해. 다시 다른 걸로 사줄게. 정말 본인밖에 모르셔서 그래. 당신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당신 탓이겠어 이게? 그냥 어머님이 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뿐인 거지. 진짜 널 속상하게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 진짜. 언제 그만하실까? 나 진짜 이렇게 지속되면 자기랑 못 살아.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하는 거야?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뭐 믿으라고 해도 이제 자기는 좀 신뢰를 잃었겠지만.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도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와는 서먹서먹하게 지냈어요. 오히려 본인들도 선물에 대해 캥기는 것이 있는지 볼 때마다 민망한지 집에도 덜 찾아오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니 정신적 스트레스는 조금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정말 좋아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임신을 하고 나니 조금은 남편에게 답답했던 점, 시댁이 서운한 점 모두 다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임신 축하해. 내가 아빠가 된다니. 지금보다 더 듬직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가 되는 만큼 너한테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날 더 믿어주길 바래. 알겠지? 내가 정말 훌륭한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될 거니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당신이 아빠면 진짜 애는 든든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도 다정하니까 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아빠 없는 틈에 자라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 보였어요.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와 시누이의 출입을 자제시켰죠. 그 부분에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쌍욕을 하셨지만
저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저도 한도 끝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시애미를 못 오게 해? 서방 조종질에서 어디 잘 되나 보자. 참나 지까짓 게 감히 나한테? 그니까 누구 핏줄인데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여튼 새언니 너무 개인주의야. 저 사상 고쳐야 한다니까? 우리가 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오빠네랑 교류하려고 온 건데 꼭 저런다니까? 나중에 애 낳고 보자고 어디? 우리 핏줄끼리 똘똘 뭉쳐서 새언니 가만 안 둘 거니까. 언니 임신 축하해요. 어디 한번 그렇게 우리 팽개치고 잘 살아보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잠 좀 자야 하니까 지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놀러 오세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그냥 조금 자제해달라고만 한 걸 텐데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거지. 돌려 말한다고 내가 못 알아들어? 하여튼 난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억지를 써대면서 저를 또 스트레스 받게 하더군요. 그냥 제 정신건강이 좋으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태교를 하며 임신기간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시누이 취직 선물 겸 제가 만삭이 되니 병원에 같이 한 번씩 가주라며 시누이에게 차를 뽑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러라고 선뜻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앙금없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도 차를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차 사줬으니 일 열심히 다녀. 그리고 너희 새언니 몸 무거우니까 가끔 병원도 태워다 주고, 알겠지? 그러라고 사준 거야. 고마워, 오빠. 그래도 취직했는데 이 정도는 타줘야지. 역시 우리 오빠가 센스랑 안목이 있다니까. 새언니도 나한테 맡겨. 아유, 우리 남매 보기 너무 좋다. 이제 지화도 잘생겼으니까 엄마랑 둘이 놀러 다니면 되겠네. 이거 뇌물이야, 지아야.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 그래도 너네 새언니는 너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알겠다니까, 오빠. 걱정 마. 이제 조카도 태어났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럼. 아무튼 너무 고마워, 차 사줘서. 남편은 제가 몸도 무거워지고 차를 끌 수 없으니 시누이에게 뇌물 겸 취직 선물로 차를 사준 거였어요. 전 제 병원에 태워달라고 바란 적도 없지만 그냥 오빠가 동생 차 사준다는데 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시누이는 한동안 저한테 잘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빠가 차도 사줬겠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한테까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만삭인 저를 불러 김장을 하시겠다며 옆동으로 부랴부랴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만삭이어도 심각하게 유산기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아직 예정일이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죠. 예, 만삭 다 됐으니까 좀 움직여야 돼. 오늘 김장할 거니까 옆동으로 건너오거라. 그래야 나중에 순산하는 거야. 네, 어머님. 그럼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준비만 하고 금방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 배추 20포기를 전날 다 절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양념을 버무리라고 하셨고 본인과 시누이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온다고 했고요. 충분히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할 수는 있었지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만삭 며느리 혼자 김장하게 하고 본인들은 나갔다 온다는 것이 제 기준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시누이는 깔깔대고 웃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주둥이를 꿰매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니 언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임신 언니 혼자 하나? 옛날 며느리들은 이런 거 다 했어. 어머님, 그래도 저 만삭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해요? 나 때는 50포기, 100포기도 혼자 했어. 그리고 이 김치 너넨 안 먹니? 내가 어제 절궜으니까 네가 양념 버무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언니는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고 본인이 희생할 생각은 1도 안 해 정말. 언니, 어차피 예정일 좀 남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애 낳을 때 손풍 낳는 거 몰라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좀. 하여간 뭐 하나 시키면 말이 많아. 내 친구도 애 낳을 때 되니까 더 걷고 더 움직이더라고요. 기껏 언니 생각해서 일 만들어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표정 좀 풀어요. 아가씨도 꼭 시집 가면 이런 대우 받길 바랄게요. 참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요.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저러는지. 시누이와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양념을 만들고 있었고 시누이와 어머님은 딱 나가려고 하는 그때 양수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너무 놀라 나가려던 어머님과 시누이를 붙잡았어요. 병원에선 언제든 양수가 터질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양수가 터지면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거든요. 전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 소리쳤지만 시누이와 어머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손주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 왜 지금? 너 이거 양념 다 버무려야지. 어차피 지금 가도 애 바로 안 나온다. 좀 늦게 가도 되니까 할 거는 해. 네?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병원 좀 데려다만 주세요, 그럼.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 볼일 보시면 되잖아요. 언니, 가족끼리 무리한 요구하지 마요. 이거 차가 새 거고 시트도 얼마 안 된 건데 양수 터져서 어떻게 차에 탄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신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양수 터져가지고 이 시트에 앉겠다고? 전 가려면 택시 불러줄게요. 시누이의 말에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양수가 터져서 신차를 망친다니 진짜 천인 공로할 일이었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끙끙 이끌고 시누이 뺨을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가 뺨을 치자 어머니와 시누이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집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남편은 손살같이 달려왔고 제 꼴을 보았죠. 니들도 내 인생이 무리다 정말. 무리야. 오늘 일 후회하게 해줄게. 나 양수 터졌는데 아가씨가 신차라 차 더러워진다고 못하게 하네? 알아서 택시 타고 병원 가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 지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당신 차 대기시켜 얼른. 아, 이게 어디서 우리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 뺨 때린 거 왜 빼? 오빠, 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거 있지? 새언니 정상 아니야. 오빠, 나 뺨 맞았다니까? 저게 내 뺨을 쳤다고. 오빠가 그 꼴을 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이게 시누이 뺨을 쳐? 진짜 양수 그까짓 거 지금 터져도 애 나중에 나온다고. 애 지금 가도 좀 이따 나온다고. 진짜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정말? 얘 지훈아,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애가 눈빛이 돌았어. 남편도 이 말을 듣자마자 시누이의 뺨을 쳤어요. 남편조차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편에게 뺨을 맞고 나서야 시누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댁엔 날벼락이었던 거죠. 어머, 오빠, 나 지금 친 거야? 오빠, 낮에 뭐 잘못 먹었어? 새언니가 내 뺨을 쳤다니까? 지금 오빠가 날 쳤어? 어머, 지훈아, 지아를 왜 잡아? 네 마누라나 잡을 것이지.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러기 있는 거야 정말? 엄마 쓰러져.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놀란 저를 챙기기 급급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려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즉시 진이 빠져 병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이와 저는 무사했어요. 그 와중에 난리통을 겪느라 정말 진통을 겪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나오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만을 하고 병원을 나섰고 남편이 병원에 나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병실에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지와 차랑 엄마 집 다 처분했어. 내 병이라 이제 엄마랑 지와 보는 일 없을 거야. 정말 나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가 보시면 뭐라고 할까? 오빠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떻게 이래? 입 다물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너랑 엄마 수십 번 참았어. 이제 용서 못해. 아니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신물나. 너네 엄마랑 이제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고 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랑 엄마 어떻게 했니? 집이랑 차 다 내 돈이었으니까 알아서 둘이서 해결해. 네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 나랑도 끝이니까. 얘 지훈아, 넌 말이면 단주라니? 이 엄마를 그럼 내치겠다는 거야?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대니? 그만해요 이제. 며느리도 딸이야. 지아가 시집가서 똑같은 취급받으면 눈 안 들겠어요? 이제 질렸고 알아서 둘이 해결해. 내 가족은 아내랑 우리 딸뿐이니까 다신 찾지 마요. 모든 걸 다 뺏어가자 시누이는 울며불며 빌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그동안 엄청 참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 좀 말려줘요. 내가 그날은 심했어. 아니, 엄마가 양수 터져도 바로 애 안 낳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한 건데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내 조카 낳을 줄 몰랐지. 언니, 마음 많이 상했죠? 미안해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지훈이 좀 말려줘라, 응? 지훈이가 한 번 화나면 우리도 못 말려. 그러니까 네가 좀 말려줘. 내가 왜요? 저 이걸 바라고 바랬어요. 이제 아줌마랑 네 얼굴 다신 안 보고 싶으니 찾아오지도 말고 손녀딸 볼 생각도 마요.
애랑 저랑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일푼 알거지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연기를 하네? 연기라뇨. 언니, 제발요. 언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오빠랑 우리 사이 알면 이럴 순 없잖아요. 언니가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언니, 제발요.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 판잔촌 가서 집을 얻든 내 할 바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 이 늙은 노인네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 집이라도 있어야 잠이라도 자지. 지금 우리 찜질방에서 온 거야. 알 바 아니라고요, 아줌마. 알아서 하시라고. 어디 나한테 와서 애원이야? 저한테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전 이 말을 끝에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호출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답니다. 당장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 무보증 월세 원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편도 이번 일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는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저 제가 마음이 풀리게 되면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더불어 그날 양수 사건이 정말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뻔질나게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셨지만 저희의 무응답에 이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애원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시누이는 지금 공장 3교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월세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가끔 공주처럼 자란 시누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서야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 전에 한번 시누이가 남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집에 단돈 1원도 남겨주신 금액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혼자 자수성가했던 돈이기 때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절대 나눌 수 없었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사이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요. 아들보다도 돈, 오빠보다도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남편은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지금은 남편과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 쏙빼 닮은 딸아이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행복을 즐기며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무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어느덧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임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임신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게 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임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는 찾아올 거라면서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마냥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실패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 가족들 또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결혼을 3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하루빨리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임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험관의 성공률은 자연 임신보다 높다는 말에 시도했었는데 좋은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안겨드리지 못해 저 또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임신 때문에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어떤 심정일지 공감하실 겁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그만 포기하길 원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저와 인연이 닿을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멈추게 된다면 미래에 있을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고 준비하면서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시동생은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게 될 동서는 며느리로서 100점짜리였어요. 석사 과정을 받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마음은 이미 동서에게 떠나셨고 항상 보란 듯이 차별을 두셨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와 동서의 행동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차별 대우와 스트레스는 저를 점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안 좋은 행동들이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야 시집 오기 전에 이미 검사를 다 받아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꽤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저까지 임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참에 최대한 빨리 임신해서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야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손주만 안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임신이 된다면 형님은 분명 점점 더 힘들어지실 텐데 앞으로 얼굴은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죠? 동서가 임신이 되던 안 되던 나한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최대한 빨리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내가 거슬리는 건 동서의 행동들이야.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운 동서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저급한데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동서 앞에서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동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앞으로 내 앞에선 입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동서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고 제 말을 들었던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걸 짚어줬는데도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배경도 좋다 보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면 막대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듯 보여 따끔하게 한 소리 한 건데 동서는 좀 전에 저와 나눴던 대화에 양념을 더해서 시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듯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들었는데 동서는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고 좀 전에 동서에게 한마디 했던 부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손윗 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동서가 평소에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인성이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나중엔 서방님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욕먹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저를 방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설쳐도 된다는 거야? 내가 작은 며느리의 행동에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니?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혼자 멋대로 판단해서 새아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겨서 임신이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가뜩이나 너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새아가한테까지 느끼게 할 작정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새아가한테 스트레스 주면 되겠어? 내가 임신 문제에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 줄 거 없잖아.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그동안 시애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너덜거리게 만들었으면서 네가 새아가한테 훈계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임신을 떠나서 잘못된 걸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엔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지금은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머님 눈치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동서를 받아준다면 그땐 더욱더 감당하기 힘드실걸요? 저와 동서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한마디 한 것뿐이니 이런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도 이 집의 큰 며느리인 건 변함없다고요. 손주를 안겨주지도 못했으면서 큰 며느리 행세는 하고 싶은가 봐. 네가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싶으면 하루빨리 임신해서 좋은 소식 안겨주든지 해라. 어찌됐든 지금의 나는 너보다 새아가한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시모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는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통쾌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차별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시댁에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가지 않으려는 저 때문에 남편도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 안 오면 되는 거지? 왜 내 아들까지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당장 안 튀어와? 오히려 네가 이럴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아예 인연을 끊어낼 작정인 거니? 애초부터 누가 잘못한 건데 왜 나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 드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떻게 매번 너한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기분 상해서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오늘 같은 날
오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기분까지 망치겠다는 거야? 제가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이러겠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뱉으신 말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를 옆에 끼고 제가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듯이 비웃고 계셨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집안 험담까지 하시면서 그동안 말 못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까지 전부 다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려고 제가 왜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상처를 받으려 어머님 댁에 가야 하는 거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고 동서와 차별을 두시니 동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는 것 뿐이에요. 그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듣고 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저희는 부부예요. 뭐든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라고요.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저한테 먼저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한 것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뭐든 시키는 건 불만 가지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훨씬 많아요. 힘들게 아이 가지면 뭐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일한 이유가 자기 집 하나 마련하려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빡빡해진 세상으로 던지고 싶지 않아서 아이 낳는 걸 꺼려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고 어머님한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얼굴만 내밀면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막대하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언제 어머님 댁에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어땠을 것 같은데?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내가 모를 것 같니? 그동안 셰미가 노력한 건 안 보이는 거야? 딱 한 번만 성공시키려고 온갖 좋은 음식 다 해먹이고 유명한 한의원까지 찾아가 비싼 돈 지어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알아? 나도 뒤에서 네가 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평생 얼굴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할 거니? 네가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다는 걸 알아줘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들인 돈이 얼만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빨리 키워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나 또한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임신 준비에나 신경 써라. 만약 오늘 오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모도 저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많았는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시모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동서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그런 동서를 무시하면서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자 산처럼 쌓여있는 식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모가 부르셨던 그날이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드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길면 2달에 한 번 정도 했던 일인데 동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시모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던지셨습니다. 저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그날은 3달 만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고 이런 광경을 동서는 의아해하면서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첫째는 벌써 몇 년간 내 옆에서 묵묵히 해왔던 일이니까 잘 배워둬라. 1-2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면 모를까. 너무 텀이 짧은 것 같은데 이 많은 재료를 언제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요. 아무리 주택단지 동네라지만 여기가 무슨 외국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신다곤 하지만 이게 득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친분을 만든다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실이 더 많아 보여요. 차라리 그냥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 모아두고 외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힘들게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시간 낭비할 시간에 술잔 한 번 더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만들어봤자 반찬 몇 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매번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옆집이 반갑게 인사하며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에서 정을 느끼게 됐었다. 그래서 나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나누게 된 거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지. 그렇게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게 훨씬 많았어.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니니? 시애미가 젊었을 적엔 이런 정을 나누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세상은 워낙 개인주의라 사람을 보면 우선적으로 경계부터 나타내잖아. 세아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걸 느껴본 적 없었던 것뿐이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고 앞으로 그에 따른 변화도 있어야 하니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도록 해라. 음식 다 만들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시켜줄 테니 얼굴 펴고, 알겠지? 이게 다 재산인 거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보고 자라는 환경에서 그 아이의 인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몸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 그렇게 할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식재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부 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려고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외식하고 늦은 저녁에나 들어올 테니 형님 옆에 끼시고 열심히 만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동서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좋게 설명해 주시는데 꼭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 그래봤자 2시간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오늘은 어머님 말씀대로 일단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동서는 저와 시모의 말을 한 귀로 흘려 버렸고 시동생과 함께 밖에서 외식하고 오겠다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동서의 행동을 묵묵히 보고 계시던 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식재료를 다듬으셨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 또한 옆에서 함께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먹을 양만 남겨둔 채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한자리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지만 그날따라 무리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상당히 피로했고 속이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동서가 들어온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살 기운이 생겼는지 미열도 있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와야 하는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복잡한 기분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어 시부모님께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 순간 동서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임신을 했다는 말을 저보다 먼저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보이며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에는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불안함이 엄습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달 그날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보름을 넘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축하한다며 기뻐 날뛰셨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동서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보라는 듯이 자기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보고 들으라는 듯 임신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면서 몇 년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기 때문에 동서에게 어색한 미소로 축하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동서가 너무 부럽게만 느껴져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저도 평소에 느껴본 적 없던 몸 상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서랍 속에 깊이 박혀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화장실로 들어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두 줄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에 기쁜 나머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자 자다가 놀랐는지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와서는 어디 다친 줄 알고 제 몸부터 살피고 있었는데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자 남편은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재차 확인을 하더니 저와 똑같이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곧장 전화를 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늦은 새벽 시간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축하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네요.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시동생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동서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시모가 직접 해주신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식탁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저를 위해 해주신 거죠? 당연히 제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똑같이 임신했는데 그런 게 어딨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썼다. 저는 한 번에 임신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놨었잖아요. 임신한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죠. 음식에 손댈 자격도 없다니까요. 형님이 제 앞에서 함께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해요. 형님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만 하잖아요. 웬만해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식사하다가 체할 것 같은데 형님은 상을 따로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래 못 버틸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래 못 버틴다니 내가 유산이라도 하길 바란다는 거야?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재수씨, 오늘따라 입이 상당히 거치신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식사나 해요. 오늘만큼은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임신을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둘 다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음식부터 먹도록 해라. 계속 이러면 얼굴 볼 수나 있겠니? 저는 동서를 무시했고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반찬 위로 젓가락이 올라가면 동서는 제 젓가락을 옆으로 밀치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대기업에 들어간 동서가 뭐가 부족해서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서를 계속 무시하면서 묵묵히 식사를 하던 그 순간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얼굴에 쏟아붓더니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난리를 쳤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호흡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자기가 먹으려는 반찬마다 제가 가로챘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이는 건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서둘러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선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화기에서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모임 자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중간중간 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걸로 방법을 바꾸셨네요. 그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찾은 산부인과에서는
곧 출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루빨리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선 출산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이 가로막아서며 시동생한테 빨리 데려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필 많고 많은 산부인과에서 동서와 똑같은 날 출산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산부인과에 도착을 하셨고, 진통을 겪으면서도 난리를 치고 있던 동서를 본 시모는 한숨을 내쉬셨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출산할 거라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길래 진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1인실로 잡아주었고, 저는 다인실로 등 떠밀며 서둘러 들어가게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진통을 겪다가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는지 급하게 출산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몇 시간 뒤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제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서도 출산을 했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게 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가족 모두 축하해 주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1인실에 있던 동서의 가족분들도 오셨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서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동서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동서가 들어오려 하던 그 순간 시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동서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 동서는 무섭게 변해버린 시모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1인실에 집어넣어 줬으면 그 안에 박혀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기어 나온 거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출산하는 데까지 그 난리를 피워? 성격이 어쩜 그리 고약한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첫째한테 한 번만 더 다가가기만 해봐. 이렇게 좋은 날 너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1인실에 혼자 박혀서 애나 보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말아라. 동서는 시모의 막말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1인실로 돌아가 버렸고 다인실로 들어온 시모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발이 땅에 닿으려는 순간 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려고 오셨어요. 다름 아닌 그분들은 그동안 시모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눴던 분들이셨고 축하한다고 다인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임신이 안 돼서 힘들 때 함께 괴로워하며 아픔을 나눠주셨던 분들이셨는데 출산했다는 소식에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오셨던 거였네요. 저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쏟아내었고 동네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씩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 축하금이 들어있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준비해 주셨네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시모의 말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침대에는 돈봉투가 한가득 쌓이게 되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문틈 사이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를 보며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도 느끼는 게 많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동서가 깨우치는 부분들이 많았는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이 빡빡한 사회에 서로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려 늦은 저녁 잠도 오지 않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되었던 건 제 딸이 결혼한 이후 3년 동안 임신 소식이 전혀 없자 안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돈지간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 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상당히 피곤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피하면서 지냈는데 그날은 하필 제가 집에서 외출한 날 찾아왔더라고요.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던 도중 걸려온 전화라 받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꽤 시간이 흐른 뒤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안사돈은 할 일도 없는지 몇 시간 동안 저희 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안사돈이 건물에서 나오면서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 조심스럽게 집 앞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서로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안사돈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빠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얼버무렸죠. 안사돈은 저에게 말할 일이 있다며 당장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웬만해선 안 오려 했는데 재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으면 왔겠어요? 연우가 글쎄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다고요. 우리 집 딸을 끊어버릴 생각으로 결혼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사돈이 잘 좀 신경 써주셔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연우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임신 좀 해달라고 왜 부탁을 해야 하냔 말입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처음부터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제가 몇 번이고 결혼 반대했던 거 아시죠?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그걸 뜯어 말려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해 준 건데 고마운 걸 알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언제까지 깜깜무소식만 전해줄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보세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죄다 시도해봤는데 괜히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사돈은 세워라 내워라 취미생활이나 즐기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는 건 아니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저희도 기다려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제 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가져도 진작에 가졌어야 할 자기 자식을 못 보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뒤에서 축 처진 어깨만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창민이랑 연우는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안사도는 자기가 할 말이 다 끝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임신이 실패가 될 때면 저에게 찾아와 꼭 한마디 하고 돌아갔어요. 상처되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 그리웠어요. 제 옆을 지켜줬었다면 안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텐데 홀로 살고 있는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사돈이 저희 집에 왔다 간 걸 사위가 알았는지 전화가 울려왔어요. 받아봤자 뻔한 대답 듣게 될 것 같아 그냥 안 받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들어가서 푹 쉬지 않고 얼마 전에 시험관 끝나서 지금도 많이 힘들 텐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안사돈 왔다 갔었다. 연우야, 많이 힘들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계속 무리하게 붙잡고 있을 순 없잖니. 엄마도 많이 답답한데 연우 너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홀로 너를 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자. 엄마,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이와 안 좋은 말도 오고 갔고요. 계속 남편 뒤에서 안 좋은 입김을 불어넣다 보니까 본인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모든 게 꼭 제 잘못인 것 마냥 몰아가길래 한바탕 하고 왔어요. 남들은 잘 되는 임신이 왜 저희에겐 찾아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 집안과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집에 다시 들어와. 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했는지 사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를 내고 있길래 이왕 온 김에 한 소리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제 딸을 찾길래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내려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네가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뭘 원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만 이미 연우는 마음을 접은 것 같네. 솔직히 자네도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내 딸에게 막대한 거 아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마음이 점점 닫혀가는데 시간을 끌어봤자 뭐하겠나? 내 생각도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네. 장모님, 연우한테 무슨 말을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제 마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연우 같은 여자를 만납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힘든 점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건 어렵고요.
뒤에서 부모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었습니다. 당연히 연우가 더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연우와 대화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대로 끝내는 건 서로에게도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좋게 풀어서 잘 해결할 테니 제발 연우와 대화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장모님은 제 마음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아이를 너무 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사위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많이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몸이 좀 약하긴 했어도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가 집안 모두 당황스러워 했었죠. 결국 사돈댁의 조급함이 사위와 제 딸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상처도 많이 받게 되면서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서로가 맞지 않으면 미련하게 그걸 붙잡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하루라도 시간을 버는 게 둘에게는 이득일 것 같아 사돈이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는 아예 마음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저희 집 앞에서 연우가 나올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발목을 잡곤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딸의 입장만 생각해야 하지만 둘 사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은 건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서 오열하고 있는 사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연우도 많이 신경이 쓰였는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무래도 둘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와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딸에게 전화가 오길래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시 들어가니 좋게 대화가 끝이 났는지 서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부부 사이 캐묻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진정된 둘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니 저희 집에 찾아온 이후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이 지내고 있다는 말에 안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하니 다시 한번 임신을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에 걱정도 돼서 저녁에 잠시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또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몰라 걱정스러워 딸의 생각을 듣고 싶었죠. 이혼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엄마는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면 또 다른 상처를 얻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야죠. 저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지금 당장 임신이 될지 안 될지부터 걱정인걸요. 그래, 네가 잘 해나갈 거라 믿고 있지만 몸이 상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나저나 지금은 전혀 아무 일 없는 거야? 네, 김서방이 예전보다 더 잘해줘요. 그리고 제가 건강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신경 써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딸의 얼굴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한 딸인데 그날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사위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던 도중 사위가 직접 며느를 데리러 카페까지 찾아왔고 둘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뒤 저도 집으로 가기 위해 움직였는데 안사돈이 누군가와 밤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등치를 봤을 때 사돈 어른이 아니라서 뭔가 싶어 뒤를 조용히 밟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한 호프집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봤을 때 그건 분명 바람 피우는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 조심히 호프집을 들어간 뒤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 좀 골라줘 봐요. 내가 이런 부탁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 양반 모르게 진행하는 거니?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여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벌써부터 알아보시게요. 제가 알기론 아드님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좋은 여자 또 찾아오겠죠. 무작정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은 거의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넘어가요. 차라리 결혼정보 회사 같은데 알아보시죠. 그쪽이 여자들의 조건이 더 좋지 않을까요? 거기 있는 여자들 머리만 컸지 실속은 전혀 없잖아요. 돈만 밝히는 여자들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살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쪽 여자가 제일 좋다니까. 남자한테 깍듯하고 거기에다 자식들도 순풍순풍 낳을 것처럼 생겨서 악바리 근성이 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뛰어들어야 하는 건데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에다 한국 문화는 거의 모르니 데리고 살기에도 딱 좋고 이만한 며느리감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혼 확인되는 즉시 연락 주세요.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괜찮은 분들 몇 분 만나보셔야 하니까 성금은 내일까지 입금해 주시고요. 아마 딱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거예요. 둘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 상황을 겪게 되면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안사돈의 계획에 핸드폰에 있던 녹음기를 켠 상태로 둘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안사돈과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갈라서자마자 뒤를 따라가 안사돈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깜짝 놀랐는지 저를 보더니 급하게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마 함께 있었던 남자가 주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안사돈을 쳐다보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시선을 회피하길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동네에서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나고 방금 헤어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화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들짝 놀라면서 잘못 봤다고 얘기했으나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자 화들짝 놀라면서 살려달라고 핸드폰을 뺏으려 들길래 안사돈을 밀친 뒤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아니,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언제까지 우리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녹음된 내용에도 나와 있네. 이혼하고 난 뒤에 진행될 일이라니까.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연우한테 말 못 들었어요?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둘이 갈라서기로 했어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뭐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렇다고 벌써부터 이런 일을 꾸며요? 이런 건 이혼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상황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이 버젓이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내일 바로 이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둘 사이에도 상처를 준다는 거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전혀 없으니 나중에 내 아들과 연우가 이혼하면 그때 알아보든지 할게요. 그런데 사돈, 저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3년 동안 무소식이었어요. 저도 연우가 임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뒤에서 도왔다고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가져오니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혼시키겠다고 한 말은 그냥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같은 부모 입장이면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글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 딸과 알지 못하는 여자와 비교를 너무 하셔서 지금은 화가 풀리지 않네요. 안사도는 이런 사실이 집에 흘러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나만 하지 않을 거라며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길래 당황한 나머지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사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는 법인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둘 사이는 안 좋게 끝나게 될 거라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보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딸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길래 잘 됐다 싶어 바로 받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딸이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분명 좋아해야 하는데 전날의 충격적인 일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딸이 원하는 반응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딸이 너무 불쌍하기만 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지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이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안사돈에게 바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분명 사위에게 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 같아 일단 받아봤습니다.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전날의 일들은 전부 잊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연우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죠? 저도 아침부터 창민이한테 전화 와서 받자마자 엄청 놀랐다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바라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출산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죠?
어제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설마 연우한테 얘기하실 건 아니죠? 제가 그동안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푹 쉬면서 몸 관리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렵게 얻은 만큼 정성을 쏟아야죠. 그냥 연우는 본인 집에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사돈 생각이시지. 연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돈집에 들어가서 두 벌 뻗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사돈을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제 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녹음해 두었던 내용은 바로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사돈은 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잊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가식처럼 느껴졌고 용서해주기에는 선을 넘었었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임신만 안 했어도 바로 드러날 진실이 묻힌 게 찝찝했지만 일단 임신한 딸의 몸이 우선이라 전날에 안 좋았던 상황은 결국 넘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딸에게 연락을 한 뒤에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집에 잠시 들렸는데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 사돈집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말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대화 좀 하자며 잠시 거실로 불러 사돈댁에 들어간 이후 불편해질 문제점들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딸의 편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사돈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지 현관문을 열고 밝은 얼굴을 하면서 들어오길래 인상을 쓰고 말았습니다. 사부인도 연우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구나. 어제 하루 종일 통화하고 결정했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우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해주신대요. 그리고 그이 회사가 시댁이랑도 가까워서 좋은 점도 많아요.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돼. 여기서 지내는 게 뭐가 부족해서 사돈댁에 들어간다는 거야? 절대 반대하니까 여기서 지내라. 그리고 굳이 사돈이 안 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연우야, 엄마가 곁에 있어줄 테니 사돈댁에 가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건 원치 않아. 너희 집이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에 마당까지 있는데 뭐하러 간다는 거야? 그리고 사돈어른도 말은 안 하셨겠지만 분명 불편해 하실 거라고. 이번엔 제가 양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건 제 딸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열을 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안사돈과 연우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길래 다시 한번 강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안사돈은 강하게 나오는 저를 보곤 결국 알겠다며 두 손을 들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제가 언성을 높이며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많이 놀란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하루는 딸의 집에서 청소며 음식들을 전부 준비해 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있어봤자 딸도 불편한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할 것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매일 집에 찾아가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 가끔 집에 들러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고 왔어요. 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편했는지 제가 생각한 방법이 맞는 것 같다며 좋아해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없는 시간대에 안사돈이 찾아온다는 거였죠. 사람 정말 귀찮게 하는 안사돈의 행동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딸에게 대충 물어보니 그냥 집에 와서 매일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간다며 또 다른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임신을 했다는 자체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아들을 바라고 있는 안사돈의 행동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꽤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아 딸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 다 낳고 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며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고 쉬는데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져 버린 감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려 힘겹게 핸드폰을 켠 뒤 확인을 해보니 딸에게 온 문자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는데 이상한 문자길래 뭔가 싶어 몇 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낸 후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사돈이 갑자기 포크레인을 불러 뒷마당의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왜 파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현장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거였어요. 웬만해선 땅을 팔 이유가 없어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 받지 않았죠. 결국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딸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급하게 준비해서 갈 수 있었지만 워낙 몸이 심할 때 움직이게 된 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안사돈과 사위가 웃고 떠들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TV에 정신 팔려 있길래 연우는 어디 갔냐고 소리치며 물어보자 그제서야 저를 확인했는지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해하는 안사돈을 발견했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다시 한번 소리치면서 연우를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분명 감기 몸살이 심해서 당분간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연우가 걱정돼서 힘든 몸인데도 오셨구나. 제 딸 어디 갔어요? 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죠? 이봐 김서방, 연우 어디 갔나? 왜 사돈 뒤에 숨어서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 안 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찾아왔는데 포크레인으로 뒷마당을 파고 있었다면서? 장모님, 그게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몸이 편찮으시니까 앉아서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이거 안 나? 연우 어디 갔냐고 물어보잖아.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네, 연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뒷마당에다 도대체 뭘 해놨길래 말들을 안 해? 내가 당장 가서 확인해 볼 테야.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집을 나와 뒷마당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보이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땅에 얼굴만 남긴 채 묻혀 있었고 정신을 잃고 있길래 비명을 지르면서 정신없이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딸을 보며 외쳤지만 깨어나지 않고 있길래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위와 안사돈에게 화를 내며 당장 연우를 꺼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사돈은 우물쭈물거리면서 땅을 파면 안 된다고 선뜻 나서지 않길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사돈의 얼굴에 손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제 팔을 잡더니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며 지금은 절대 땅을 파면 안 된다는 정신나간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네요. 장모님, 지금 땅을 파면 안 된대요. 엄마도 저를 이렇게 해서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 같아요. 새벽 동이 틀 때 꺼내야 확실한 아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무조건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렵게 얻은 아이잖아요. 2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 차라리 딸보다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시집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창민이 가진 거예요. 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살던 그 동네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몸에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별이 딸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지금 날씨도 더워서 딸일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창민이 가졌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하루만 땅속에서 몸의 열기를 내려주면 무조건 아들이 나올 테니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동이 트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 전에 빼는 게 제일 좋아요. 뭔 정신 나간 소리야. 너희들 미쳤어? 내 딸이 쓰러졌잖아. 아들, 딸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딸 땅속에서 꺼내라고. 사돈과 사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빠르게 달려온 경찰분들과 구조대의 도움으로 연우가 땅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창백해진 얼굴과 몸을 본 순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도착한 연우는 서둘러 몸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천만다행히도 금세 회복이 되었지만 문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체온과 순간적으로 변하게 된 상황으로 인해 몸이 약했던 딸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생각 없는 사돈의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로 찾아가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면서 딸이 유산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딸이 유산했다고? 누가 그런 정신나간 행동을 요즘에 하냐고? 이제 어떡할 거야? 연우가 유산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내가 했던 방법과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장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렇게 난리 치셔봤자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아이야, 나중에 또 가지면 되는 거죠. 저는 사위의 마지막 한마디의 말에 결국 잡고 있던 이성까지 놓게 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사위는 비명을 지르면서 중요한 부위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돈 어른이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된 파일도 전부 공개를 하게 되었죠. 생각 없이 행동한 안사돈은 사돈 어른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제 딸과 사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땅속을 직접 데리고 들어간 게 사위였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준 연우의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네요. 지금도 연우는 그때의 일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는 물론 병원에서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못된 사이놈은 제가 그곳을 세차게 걷어차게 되면서 터지고 말았는지 2번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죠. 중요 부위 2개가 터져서 잘라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집안은 씨를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넷이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건 처음부터 사돈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이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정리가 되었어요. 사돈댁의 무모한 짓 때문에 아이까지 잃었고 하마터면 제 딸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뒷마당에 얼굴만 나온 채 몸이 묻혀있던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도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게도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 딸이 너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